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면서 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상승권이 유지되긴 했는데 오전에 나온 1% 이상의 상승 탄력에 비하면 좀 다소 아쉬운 마감이기는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시 전후까지 2,460선을 훌쩍 넘었는데 이후에 좀 시총 상위주의 힘이 전반적으로 빠지더니 2,45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의 실적을 바탕으로 또 관련주들까지도 강세를 보였던 오전장이었다면 2차 전지주의 약세가 좀 지수 탄력 둔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좀 그 규모를 차곡차곡 키웠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807선까지도 고점이 나왔던 코스닥이 800선 위에서 흐름 펼치면서 803선에 마감이 됐고 역시나 또 시총 상위주의 엇갈림이 있었다는 거. 하지만 게임주의 탄력이 강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 포인트를 좀 하나 잡아봤을 때 아무래도 탄력이 좀 점점 둔화됐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지수 탄력에 정지 버튼이 눌리려는 그런 신호일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려는 느린 재생일 뿐이고 다음 주 시장에서 다시 또 시원한 랠리를 보여줄지 오늘 시장 또 냉철하게 읽어보시면서 기준점 제대로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로 그 힌트 먼저 얻어보시죠. IT 부품주, 애플, 환율,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까지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일단 IT 부품주를 애플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LG 이노텍의 호실적으로 애플 관련주가 움직였다면 오늘은 애플의 실적 발표로 IT 부품주가 움직였습니다. 또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페이부터 또 일부 애플카까지도 영역이 그렇게 넓어지면서 이 관심도가 또 얼마나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 한번 이슈 분석해 보고요. 또 IT 부품주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호실적과 미국의 법안 통과 이외에도 최근에 호재가 속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란 속에서 오늘은 풍력과 태양광 강했고요. 또 성격이 좀 다른 이슈긴 한데 수자원도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주도주의 성격을 좀 제대로 갖추고 이제 시장을 이끌게 되는 걸까 한번 전망도 들여다볼 거고요. 지금 진입해도 늦진 않을 건지 한번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풀어드릴 거고 종목도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빠짐없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해보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상위 10개 종목 히든트랙입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 80% 육박하는 모습 확인되네요. 또 한화솔루션이 37% 넘게 가져가면서 2위 자리 가져가고 있고요. 또 OCI 태양광 관련주죠. 36% 넘게 가져갑니다. 또 33% 가까운 대덕전자까지 확인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에서 공략해드린 단기 공략주입니다. 코스스가 8% 이상 가져가고요. EN코퍼레이션 10.35%의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LB세미콘 8.36%의 수익 담아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저희가 모든 종목들을 공략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에서는 매수 타점도 잡아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단단한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방송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다음 주를 위한 시장 이야기, 이슈와 종목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함께 눌러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뭔가 유독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유가 그냥 그래요. 그냥 뭔가 전문가님이 저한테 네. 이렇게 든든한 존재인지 오늘 새삼 느끼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조금씩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오후장에 강한 반등도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계속해서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하락은 했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좀 가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오후 조금 어려운 시장이긴 했지만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기대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면서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위해서 시장 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월요일에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주 격동의 한 주를 보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나름 오늘 좀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나름 괜찮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금요일 치고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최근 시장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엔 변동성이 좀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변동성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네, 네. 않았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월봉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굉장히 오랜만에 좀 상승을 보여준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6월 달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7월 달에 반등이 좀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7월 달 정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시장이 가장 크게 하락했었던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높아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던 게 바로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 같은 경우에 반등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월봉상으로 반등을 좀 나왔는데요. 네.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7월 달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환율에 대한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받다 보니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에 따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가장 큰 리스크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7월 CP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이 경기 침체로 실제로 지표로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긴축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스탠스가 조금은 조절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8월 달에는 반등이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면서 7월 한 달까지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긴축 속도도 빨라지면서 또 주식시장에 탄력이 있었고 여기에 또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덮치면서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민감도들이 또 시장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좀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8월에 대한 전망을 살짝 언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8월을 좀 반등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좀 한 줄로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7월 달에 반등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충분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반등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현재는 우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긴축에 대한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주식 시장에는 분명히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8월 시장을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 정리까지 또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아까도 수출주 관련해서 환율 이야기를 잠깐 언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시장 살짝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틀째 129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또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갈 추세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해요. 일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차 현상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 부분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현재 더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건 아무래도 환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대규모의 매도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환율 시장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1,300원 아래를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자금 유출, 외국인의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환율이 올랐었던 건 우리나라 문제이기보다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당연히 강달러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었지만 유로 같은 경우에도 같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강달러의 흐름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은 좀 없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부분이 강했던 부분이 좀 약화된다면 아무래도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안정화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8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7월 시장 정리부터 8월 시장 전망 또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거시 경제 시장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또 이슈를 다뤄보면서 또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저희와 또 이렇게 세세하게 시장 흐름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실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실시간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실적 시즌이라서 그런지 실적과 관련된 이슈를 또 매일매일 하나씩 다루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애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죠, 애플이. 근데 네, 맞습니다. 뭐 순이익은 줄었는데 매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시장은 또? 애플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로 해서 10.6%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이후에 약 2년 동안의 영업이익 중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네. 하지만 매출 부분에서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애플이 이러한 최대 매출을 달성했었던 이유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폰이 판매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판매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을 받으면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큰 악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칩이 부족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거기에 신종 코로나까지 있었고 중국 또한 봉쇄를 하는 도시 네, 봉쇄를 중국 하면서 봉쇄. 네. 사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연히 아이폰의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약 마이너스 2.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이폰의 판매량은 오히려 2.8%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단단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3분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실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던 2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을 보여줬는데 하반기에는 안 좋을까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좋겠죠. 악재에 대한 부분이 2분기에 이미 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칩 부족 현상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중국의 봉쇄는 이미 해제가 됐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반기에는 판매가 충분히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예상을 깨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저는 더 크게 가져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쟁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신제품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 14가 또 흥행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권에 계속 둬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들만 집중을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은 또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도 새로운 제품 네, 8월 달에 갤럭시. 맞습니다. 그렇죠. 폴더블 폰을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 사실 제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폰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당연히 관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묶어서 관심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애플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웠던 2분기 실적마저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놨는데 또 3분기 전망은 더욱더 좋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폰 14에 대한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투자 포인트, 하반기 투자 포인트를 꼭 애플로 잡아야 되냐 아니면 또 갤럭시까지 포함된 IT 부품주냐라고 또 의견을 물었을 때 꼭 애플보다는 좀 더 폭넓게 IT 부품주로 넓게 한번 보고 관심권에 더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IT 부품주라고 했을 때 너무도 전략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도 잡아드릴 거고 타점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신재생 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린 부양안 합의 소식 전해지면서 특히 풍력과 태양광 강했는데요. 요즘에 또 신재생 키워드가 뭐 시장에서 하루 걸러 하루 뭐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뭐 주도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밀접하게 네, 관련이 맞습니다.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 부양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 주가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왔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엔 투자금이 좀 커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때 돈이 좀 많이 많이 들기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도. 미리 예산을 집행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신재생 에너지에선 지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네. 이런 그린 부양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저는 발생했고 오늘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부양 안건을 좀 살펴보자면 태양광 풍력이 오늘은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원전과 수소도 포함되어 있는 부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잘 추스려서 특히 미국에서 사실 미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수혜가 받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태양광이라고 이 종목 그냥 태양광을 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잘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신재생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신재생이라는 키워드는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또 이 법안 안에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풍력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 이 사업안을 모두 다 포함한 종목들을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이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포스코케미칼 또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이 포스코케미칼 이슈로 다뤄드린 바 있죠. 1월 27일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또 7월 16일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차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성장성, 재무 차트까지 골고루 갖춰진 종목들을 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또 다른 종목 하나솔루션도 있고 태양광 관련주로는 OCI도 가져가실 수가 있죠. 같이 리뷰를 해볼 텐데 이런 종목들 챙겨가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히든트랙 종목으로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나솔루션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리뷰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도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좀 가져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나솔루션의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신재생 쪽 에너지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은 중점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화학 사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자체 실적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미래에 대한 부분, 사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캔들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의 저항이 없습니다. 전고점도 이미 돌파해둔 상태에다가 네. 최근에 거래량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매수 접근을 좀 해보고 싶다. 최근 이 거래일 만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정 자리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리뷰도 해봤고요. 제가 간략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니 뭔가 이런 신재생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수소 관련해서는 좀 늦게 탄력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수소는 맞습니다. 늘 늦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수소 쪽 전망은 어떻게 하실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수소 쪽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면 풍력과 태양광, 네. 뭐 전기차 이런 쪽을 좀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종목이 단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지만 분명히 수소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소 업종들의 가장 큰 장점은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늦게 움직이는데 또 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길게 봤을 때 수소 업종도 상당히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리뷰도 종목 리뷰까지도 해드렸고요. 또 수소 쪽 전망까지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또 수소 안에서는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종목들 많기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다 선취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종목 리뷰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노란톡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탄력적인 종목들 또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EN코퍼레이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7월 26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1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EN코퍼레이션 어떻게 또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는지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EN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엔 종합 수처리 플랫폼 업체입니다. 사실 EN코퍼레이션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기술적인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했었는데요. 26일 날 한번 살펴보자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더불어서 캔들이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단기 이평선들이 우상향으로 꺾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6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무래도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사실 진입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잘 진입만 하시면 단기에도 1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단기적인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노란톡에서 진입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엔코퍼레이션 실적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또 10.35%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한번 챙겨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도 이런 종목 챙겨갈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 한번 리스트업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챙겨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원전. 살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원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는 좋은 움직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신재생 쪽 미국의 얘기긴 합니다만 좀 소외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도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전해진 이슈 속에서도 원전 관련주는 좀 소외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를 플레이리스트로 꼭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진입 시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노란톡방에서 시장 체크 흐름 꼭 하시면서 타점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마감 시황도 봤고 이슈와 전략도 한번 점검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방금 짚어드렸던 원전 관련주가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라면 히든 트랙 종목은 중장기 공략주로 성장, 재무 차트가 모두 갖춰진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든든한 종목 될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성부터 전문가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바로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이 어떤 거인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진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쇼핑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서 오는 거. 뽁뽁이. 네, 맞습니다. 네. 뽁뽁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네. 이거 뽁뽁이 왜 쓰는 걸까요? 심심하니까 쓰죠. 네, 심심할 그거는 때. 부가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보호하려고? 네, 맞습니다. 네.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뽁뽁이라는 제품 이렇게 싸서 택배로 좀 보내고 있는데요. 패키징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와 회로를 좀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뽁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를 직접 회로에 연결시켜주고 전원도 공급해주는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엔 디스펜서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펜서라는 기술, 이게 또 어떤 건지 단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장비는 바로 정량을 도포시켜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회로를 보호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보호하기 위해서 정량을 도포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자면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죠. 네, 엄청,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일정하게 도포를 하기 위해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납품하는 제품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얼마나 작은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양의 기술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민감한 제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업체가 그와 관련된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업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스펜서 현재 응용하고 있는 주요 고객들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표 업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을 것 같고요. LED에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LG, 오스람과 관련된 업체들한테 들어가고 있고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보자면 당연히 삼성전자 거기에 더해서 화웨이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큰 대형 업체들은 바로 이 업체를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바로 거래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반도체 설비 투자가 현재 재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 대형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장이 설립이 될 때 패키징 장비도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가 굉장히 좋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사실 투자 설비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지만 올해에는 작년의 성장을 넘어서는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칩이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도 워낙에 고성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패키징 자체도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매출에 대한 부분, 매출에 대한 성장,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바로 패키징 업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업체가 패키징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업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한 R&D 비용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본 사업으로도 충분한 좋은 성장 가져가고 있지만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거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갱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그리고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품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 밑에 제가 친절하게 적어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생산 속도를 굉장히 빨라 거의 최대 100배까지 최대 빠르게 100배? 네, 맞습니다. 100배까지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은 최근 반도체가 부족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완료가 되고 실제 납품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 100배나 빠른 속도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를 칩 단위가 아닌 패널 단위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100배나 빠를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업체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이기 때문에 갱본더를 통한 신사업에서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기존의 패키징 장비를 통해서 충분히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갱본더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대감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지고 본업에서도 사실 실적 부분, 이따 재무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 업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한 장비 제조하는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장비인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라는 것부터 이미 투자 포인트가 정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반도체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해가는 요즘인데 이 설비 투자에 빠질 수 없는 게 패키징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대기업의 패키징 장비를 납품하는 바로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히든트랙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또 갱본더 장비를 위한 R&D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면서 신사업 확장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쇼티지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생산 속도를 최대 100배까지 늘릴 수 있는 갱본더 같은 장비가 이렇게 개발만 잘 된다면 이 업체의 실적 향상과 또 주가 상승까지 무조건적으로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성장성을 가진 종목이라면 그냥 포트에 담아두기만 하셔도 아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만큼 또 탁월한 매수 타이밍이 더 중요하겠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으로 그 전략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엄청 또 기대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업체인데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작년 대비 28%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었는데 그 성장을 다시 한번 넘어서고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은 좀 나쁘냐? 아닙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고 3분기, 4분기 올해 전체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의 실적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1,9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최근에 이러한 실적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산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본 대비 부채가 상당히 적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R&D 비용에 굉장히 좋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갱본도와 같은 신사업에 대한 준비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상당히 작은 점,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을 현금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부채 또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부채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 또한 4,800% 굉장히 많은 현금 보유 또한 가져가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요. 매력
매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생긴 2020년 사실 성장이 좀 주춤했지만 이후 그 부분을 빼자면 굉장히 좋은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모든 것을 증명을 할 것이고 올해 전체의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당연히 실적 시즌 발표 때마다 주목을 해야 되고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력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탄탄한 재무 구조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실적 시즌일 때 이렇게까지 또 실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더 궁금해지실 텐데 저희 히든트랙 종목에 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매수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요. 이제 차트 마지막으로 분석해 봐야죠. 네, 일단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실적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실적을 보여주자마자 박스권 돌파하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의 실적을 넘어서는 실적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발표된 1분기 실적에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스권 하단 그리고 240 주봉의 라인에 있다. 당연히 반등의 여력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120 주봉의 추세 라인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240 주봉 라인에서 반등 구간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강한 반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보자면 최근에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6월달, 사실 6월달 같은 경우에 강한 조정,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그쵸.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실적에 대한 성장 부분을 봤을 때 좀 너무 과한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추세 하락을 만들었지만 7월달,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쌍바닥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쌍바닥 패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전 저점을 깨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잘 지켜나가면서 최근 단기 이평선도 우상향으로 패턴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60일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돌파 강하게 한다면 단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적인 부분, 성장성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좋은 종목,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6월에 강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쌍바닥 패턴 형성하면서 상승 신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서 차트 분석도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성장성도 너무 좋고 재무 구조도 좋고 진입 자리도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3타점만 잘 잡아가신다면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든든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요약 정리 짧게 한번 해주실까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딱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2분기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사실 흠이 없을 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저항 라인은 있지만 이 부분을 뚫게 된다면 단기에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안정성, 성장성 두 가지 모두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요약 정리까지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성장성, 재무 차트 모두 분석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이 종목 그냥 포트에 담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